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감토크의 심재호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했습니다. 우리 한빛방송은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대해 그들이 선거 당시 후보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인지 재점검하고 주민들을 대신해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게 된 그들의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을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총선 재수 끝에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안산 단원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안산 단원갑 고영인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선거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당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를 이전 3기 만에 국회로 보내주신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보내주신 만큼 제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경기도의 7대 의원이셨고 8대 의원을 하셨죠. 그 경기도의 민주당 대표의원을 하셨고요. 예. 그러다 이제는 국회 출마하고자 지방의원을 이제 버리고 출마하셨는데 경선에서 이제 전략 공천이 있었죠. 그랬죠. 예. 그런 아픔을 딛고 이제는 다시 결국 국회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 3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당선을 한 이후에 그 감회는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 주민들도 네네. 일반적으로는 뭐 축하합니다, 뭐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관례인데 저희 지역은 특별히 앞에 한 단어를 붙입니다. 어떤 거죠? 진짜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한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 그것은 이제 그동안 8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격려도 있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지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상호 위로와 격려도 하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경선이 굉장히 또 치열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같이 울고 웃고 가슴 조이고 했던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런 말을 붙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소감을 많이 물을 때 4년 전에 제가 떨어졌을 때 너무 많은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네. 그래서 4년 후에는 내가 진짜 똑같은 눈물이라도 진짜 환희의 눈물 이런 것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요즘은 저 스스로도 기쁘지만 그 너무 좋아하는 제 주위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는 거 그 자체가 제가 기쁘고 주변에서 그동안 행복합니다. 도와주셨던 네, 분들이 네, 네.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네, 그게 제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구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라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선출직 의원이니까 우리 지역 그 주민들은 아무래도 우리 안산 발전 이거 특히 요즘 인구도 줄고 그렇죠. 몇 가지 그런 우려 사항이 있다 보니까 많은 발전을 좀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버릴 수 없고요. 지역구 의원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경제 위기라든지 또는 이번에 코로나19 이후로 그 삶이 굉장히 불안정성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더 안정되게 해달라고 하는 또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과 또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어떤 삶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균형 감각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거라는 게 많은 누구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선거로 인해서 민심이라는 게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민심이 어떻든 간에 양분이 아니더라도 뭐 3분화될 수 있고 이렇게 좀 흩어진 민심, 아픈 민심 어떻게 보도해야 할까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예, 우리가 크게 의석수도 많이 차지하고 이기긴 했지만 전체 그 통합당과 우리 민주당의 득표율을 보면 뭐 한 자릿수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선거구제라고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얻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민심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민심을 잘 읽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어떠한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바람이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반영을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것에 충실하다면 미리 진영을 가른다든지 그렇죠. 네 편 내 편을 만들지 않고 많은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이 많은 사람들과 약속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 스스로에 대한 각오일 테고요. 21대 국회 입성하셔서 국회에서 어떤 각오를 하셨는지요? 예. 일단은 이제 180석,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177석이 됐는데요. 네. 이 의미가 뭔가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은 그 국민들의 이 사회 변화를 통해서 네. 빨리 안정된 삶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혁적 과제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과반수가 안 돼서 못한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해야 될 일은 과감하게 제대로 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뭐 코로나 방역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는데 이러한 방역과 또 여러 가지 남북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삶의 안정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저는 신임을 보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일을 저희들이 협력해가지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저희들이 자만하지 않고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도 잘 간직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역 공약 좀 얘기해 볼게요. 이번 선거에서 많은 공약을 내셨는데 특히 내가 이번 선거에서 내놓았던 공약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그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이제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는 그 우리 안산의 인구가 좀 줄고 또 경기가 좀 침체되면서 이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월공단이 침체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뭐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라든지 많은 대안을 얘기했지만 또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우리 스태프들과 또 제가 오랜 동안 공부를 한 결과 지금의 그 사양돼 가고 있는 이런 반월공단을 독일식 강소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그럼 했습니다. 일종의 좀 업종 변경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되겠는데 기존의 업종 중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그 모아서 그 기업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그 기술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본 지원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공동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잠재력과 실제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기업군에 지원을 해서 그들이 공동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지금 지난해 우리 그 선정됐던 강소특구 예.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소특구는 이제 연구단지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줄 건데, 네. 그래서 기존의 재래식 그 재래 업종들 이 부분들을 강화하는 그런 쪽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미래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첨단 소재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군들을 좀 유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환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 육성을 해서 명실공히 독일식 강소기업, 즉 세계 인류 기업이라는 건데 독일은 세계 1위에서 3위 안에 든다든가 유럽에서 1위 안에 드는 기업들을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 이렇게 네네. 명명을 하는데 약 2,500여 개 그 2,500여 개의 기업 중에서 1,300개 정도가 독일 기업이에요. 그래서 절반이 넘네요. 예. 이거.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질질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오히려 강한. 우리나라는 이제 불평등 계약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기업이 자기 기술과 경쟁력을 확실히 갖고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와서 요청을 하면 아주 정당한 그리고 공정한 이런 그 계약 관계를 통해서 아주 프라이드도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튼튼히 할 때 우리 반월공단도 살고 우리 사회에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도 대기업이나 공무원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에 들어오고 싶어 할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그 복지 국가와 관련해서 제가 내걸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금은 65세 이상 하위 70%에게만 그 노인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작년에 책을 쓰셨죠? 예. 네네. 그 책에 대한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제가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이렇게 책도 냈는데 노인정에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싸워요.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진짜 쓸 돈은 없다. 실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실 거 많죠. 네, 어렵게 집을 장만하는데 이분들은 어렵다고 해서 집을 팔 생각은 안 해요. 차라리 굶더라도 네. 그 정도로 집에 대한 강한 마지막 기대거든요. 기대.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당신은 집도 있는데 뭘 받으려고 하냐. 그래 어르신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중재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보편적 복지가 바로 모두에게 주면요. 그러면은 나는 받을 조건이 되는데 안 된다 된다 이런 불공정성 또는 억울한 마음을 없앨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30과 70을 나누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회의 어떤 그 우리가 양극화 현상을 좀 줄이고 이 중산층들을 강화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주는 아동수당도 처음엔 90% 10% 나눴던 것을 그 의미 없다. 그래서 지금 100%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전국에서 제가 아마 유일하게 이 공약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끄럽게도 이러한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의 그 생활의 불안정, 우울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세계 우리 10위 안에 드는 국가라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문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냥 자기 재산세나 소득세 세금을 잘 내면 돼요. 오히려 보편적으로 그것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 노인기초연금도 30만 원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늘려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그 대표적인 복지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는 실업 문제도 만연화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이런 안전망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그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나 이런 데 가서 이거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또 우리 안산 지역 안산공단에 와서 보면은 내가 꿈꾸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이 아니네 라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지금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거기는 외국인들만 들어가고 실제 우리 국내 젊은이들이 거기에 응시를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경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어떤 그 근로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와서 그 친구와 차 마실 공간이 하나 없더라 우리 공단에는. 그래요. 그런 문화적 공간도 좀 부족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우리 친구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더라. 적어도 누가 오면은 우리 공장이야, 내가 근무하는 곳이야 하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환경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왜 근무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전에는 뭐 단순히 급료 수준 이런 것만 따졌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또 아까 얘기한 그런 문화 공간, 또 휴식 공간도 필요하고 자신의 프라이드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월공단을 살리는 부분에 우리 안산의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매진하려고 하고요. 특히 안산은 뭐 아시다시피 많은 이슈들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또 안산이라는 동네가 이게 그 기업 그 공단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또 최근에는 또 뭐 세월호 문제도 있었고 공단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또 부동산 거품 문제, 주차 문제 아주 많아요. 네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하나하나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고민도 하셨을 텐데 가장 지금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산에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부정적 인식들이 있어요. 자, 세월호를 빨리 잊어야 된다. 또 공단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또 다문화가 원곡동을 중심으로 슬럼화돼서 우리 안산의 이미지나 뭐 여러 가지를 좀 실추시키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부정적 인식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잊거나 회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대응을 해서 이 부정적 세 가지를 오히려 우리 안산의 자랑거리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려면 실제 세금에 있어서 경제적 기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안산의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데 세월호도 잊으려고 한다고 해서 잊혀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 사회에 많은 모순들이 응집돼서 발생된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안심도시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것은 재난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안전을 가져오는 도시로 만들어서 세월호 이후에 이렇게 바뀐 안산 이걸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공단 문제는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공단도 우리 안산의 젖줄 아닙니까?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이미지를 바꿔야 되고 또 첨단화하고 또 다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럼화해서 안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이제 시대. 그렇죠. 글로벌 국제 관광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능가하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것이 안산의 자랑거리가 되고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써 우리의 세수를 증대한다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이런 반목도 없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안산의 자랑거리로 전환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지 못한 것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네, 이건 우리 안산 시민과 특히 또 저희 단원구갑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선거가 끝나고 그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초심을 잃지 마라. 그다음에 약속을 지켜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초심이라는 것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좀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앞과 뒤가 같은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그동안도 저는 좀 뭐 어떤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짓말은 안 하려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정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처음에 주민들과 만나면서 한 표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가졌던 이 마음을 계속 간직하라는 거 일관되게 그러면서도 겸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 바를 항상 명심하면서 이번에 고영인 한번 제대로 잘 뽑았구나 이런 소리 나오도록 저 고영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실망하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네. 그렇게 꼭 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바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정의 미 그것 그리고 바로 처음부터 정직하게 끝에도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 안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 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